그림 125에 양성체 메르쿠리우스를 보면 태양과 달을 한 몸에 지닌 양성체다. 레비스가 양성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양성체로서의 메르쿠리우스가 둥근 카오스. 이게 이제 원진료고 카오스라고 하는 것은 혼돈이잖아요. 이 혼돈의 원진료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존재가 탄생하는 것이죠. 엄마의 자궁이고 일종의 우주의 알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게 생명체라든가 모든 게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진료에 변환할 수 있는 본질은 그 원진료 그 자체이거나 그 정수 또는 아니마, 영혼이라고 생각되었다. 여기서 아니마는 우리가 말하는 남성 속의 아니마라기보다는 영혼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 영혼 그 자체가 메르쿠리우스다. 그래서 아니마는 메르쿠리우스라고 명명되며 모순된 이중 존재다. 이중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정신분열을 일으키죠. 우리가 두 개의 상반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참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정리가 안 되니까. 이럴 건지 저럴 건지 헷갈리다가 우울증 걸리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을 통합할 정도 되면 강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어떤 양성체라고 하는 자체가 위험한 존재예요. 하기 싫은 존재인 거죠. 이것은 그래서 괴물입니다. 괴물. 우리한테는 괴물이에요. 양성체 혹은 레비스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반된 두 개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도 힘든데 그걸 수용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야 성장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성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성장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람의 내적 성장 가능성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그 가능성에 동의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하거나 그래도 위험해도 난 할 거야.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것하고 또 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심리적인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실제로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죽더라도 가야 되죠. 가만 앉아서 죽겠습니까? 가다가 죽겠습니까? 가다가 죽어야죠.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위험해요. 가만히 있어도 쉬려고 보는데 차가 와가지고 들이받아버린다든가.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안심할 수 없어요. 어차피 위험한 거예요. 가만히 위험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녀도 위험한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도 위험해요. 가다가 죽어야죠. 그죠? 이래도 위험하고 저래도 위험할 바에야 가다가 죽어야죠. 다른 선택은 없어요.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에요, 이것이. 죽더라도 가기. 이게 우리의 운명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그거 느끼는데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한데도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리고 사고를 쳐요. 그래서 아차하면 사고 쳐요.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그 아이들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기어다니다가 서는 것이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그건 넘어지면 난리를 치고 다치고 코 깨지고 때로 뒤로 넘어지면 머리가 깨질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기어이 걷잖아요. 아장아장하면서. 목숨 거는 거예요. 아이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그거를 해야 되는 게 인간의 운명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양성체 메르쿠리스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 중앙의 그림은 주요 연금술 상징이 메르쿠리우스를 의미하죠. 이 중앙에 사람 모습으로 된 그 그림이 한쪽 얼굴은 태양처럼 빛나고 다른 쪽 얼굴은 달처럼 창백해 보이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이중성은 균형과 통합을 달성하려는 연금술적인 목표를 반영한다. 맨 밑에 보면 날개 달린 구체가 있죠. 양쪽에 날개가 있는 것은 무엇의 상징이죠? 헤르메스의 상징이죠. 헤르메스 보면 이 다리에 두 날개가 달려가지고 어디를 잽싸게 가는 이제 그런 걸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어깨 위에 이제 천사처럼 두 날개가 달린 그런 그림도 있고요. 그래서 날개 달린 구체의 혼돈 위에 서 있는 메르쿠리우스인데, 메르쿠리우스는 혼돈을 상징하는 둥근 물체 위에 자리 잡은 용. 이 용의 색깔을 가만히 보면요, 맨 밑에 녹색이고 중간에 맨 위에 빨강이 있죠. 그래서 이 삼색으로 돼 있어요, 용이. 그런 어떤 용과 같은 생물 위에 서 있어요. 때로는 이제 우로보로스가 이제 등장하기도 하죠. 혼돈은 창조 이전의 원초적인 상태, 원질료죠. 형태가 없고 구별되지 않은 영역을 나타냅니다. 형태가 없는 것에서 형태 있는 것으로, 분화되지 않는 것에서 분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생명체인 거예요. 그래서 메르쿠리우스는 그 위에 서서 혼돈에 대한 지배력을 상징하죠. 버티고 있는 것이죠. 혼돈을 장악하고, 또 메르쿠리우스가 혼돈 그 자체이기도 해요. 또 그 원질료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쿠리우스 아래에 있는 용과 같은 생물은 연금술 과정의 변덕스럽고 변형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변덕스럽고 변형된 특성이 바로 용으로 상징돼서 나타나는 원질료고 혼돈인데, 이거 자체가 뭡니까? 무의식이에요. 융이 말하는 근원적인 무의식이고, 이것이 모성 원형과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모성적 무의식이 되는 거죠. 무의식 자체가 모성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또 정리돼서 나올 겁니다. 저 뒤에 이제 배경에 보면 언덕이 있고요. 나무가 나오고 집과 같은 구조물이 포함되어서 자연과 문명의 조화로운 공존을 암시합니다. 하늘과 불에 있는 면류관 두 개씩 있는 것이죠. 하늘이 불이라면 바다는 물이죠. 하늘이 태양이라면 바다는 달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연합해 있는 겁니다. 신성한 영향력이나 깨달음을 상징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늘과 바다를 통합한 다섯 번째 면류관이다. 그 다섯 번째 면류관은 네 개를 통합한 하나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흑화, 백화, 적화의 과정도 이제 암시적으로 나와 있고, 녹색 생물이 어쩌면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 생물이 이제 언덕에나 나무에도 있지만 용에게도 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용은 우리가 보통 드래곤, 흑암, 원질료, 혼돈, 그래서 그 혼돈 그 자체는 악으로 여겨졌거든요. 사탄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구체 안에도 이제 달걀처럼 되어 있는 작은 원이 있고 알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술에서 유황이 그 불을 상징하기도 하죠.